안녕하세요. 여러분을 행복한 경제적 자유인으로 만들어줄 까르페데이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자를 꿈꾼다면 통장 만들지 마세요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투자 자금을 위해서 여러분은 종잣돈을 열심히 모으실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종잣돈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 제일 먼저 무엇이 떠오르세요? 아마도 내일 당장 은행 가서 투자 통장을 만들 거나 은행 가서 적금을 넣어야겠다는 생각을 하시겠죠? 저도 과거엔 그랬으니까요. 부자는 내가 정한다는 책에서도 언급이 됐지만 저는 처음에 종잣돈 만들 때 통장 기차 만드는 것을 좋아했어요. 통장을 다 써서 새 통장 만드는 것을 좋아하고 그것이 쌓여가는 재미가 쏠쏠했거든요. 제가 최초로 공개하는 비밀 상자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상자 보니까 옛날 추억 안 떠오르세요? 이때 하드보드지로 기본 상자 틀을 만들고 잡지에서 연예인 사진들 오려가지고 꾸미고 필통이랑 선물 상자, 보물 상자 만들어서 썼었잖아요. 이 추억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저랑 연령대가 비슷한 분들일 것 같아요. 실은 통장이 되게 많이 쌓였었는데 이만큼보다 더 많은 양의 통장을 버리고 이건 차마 다 버릴 수가 없어서 못 쓰는 통장들이지만 조금 남겨둔 거예요. 재테크 초창기 때 추억이 묻어 있어서 정리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종잣돈 만들고 불리던 그 시절에 은행에서 판매했던 괜찮은 은행 상품들은 거의 다 들었던 것 같아요. 먼지가 가득 쌓인 이 상자를 꺼내와서 보니 감회가 너무 새롭네요. 저는 재테크 처음 시작할 때 투자에 대해서 되게 보수적이었어요. 원금 손실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싫어해서 안전한 은행만 이용했거든요. 매달 적금 넣어서 작은 목돈 만들고 그 목돈을 예금으로 키우기를 반복했지요. 왜냐하면 그때는 금리가 나쁘지 않았거든요. 괜찮았거든요. 그 당시 저는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월급을 받으면 무조건 적금을 시작했어요. 매달 80만원 적금을 1년 동안 넣으면 원금이 960만원이잖아요. 이때 이자가 36만원이 붙었어요. 지금은 택도 없는 금액이지만요. 80만원 적금을 1년 동안 넣고 만기돼서 해지하고 나면 996만원이 통장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거기 4만원을 더해서 1000만원 예금으로 묶었어요. 이렇게 끝자리를 0으로 만드는 원칙, 종잣돈이 잘 모이는 비결 중 하나입니다. 꼭 명심하셔요. 이렇게 묶인 1000만원은 알아서 굴러가면서 이자라는 살을 붙이겠죠. 동시에 저는 80만원 적금을 유지해 나가는 거죠. 그러다가 30만원짜리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 또 적금을 새로 들었어요. 이렇게 하나씩 적금 기차를 늘려가면서 투자 씨앗을 열심히 모았답니다. 적금이나 예금은 절대 중도 해지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우고 모았기 때문에 목돈을 좀 더 수월하게 모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되죠. 옛날에는 금리가 괜찮아서 할만했지만 지금은 은행에서 종잣돈 만드는 것은 노답이에요. 노답. 은행 예적금 금리가 얼마인데 은행에 적금을 넣고 예금을 넣어서 어느 세월에 종잣돈을 만듭니까? 은행 예금 적금 말고도 얼마나 좋은 금융상품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 역시도 안전한 은행만 선호했지만 금리가 계속 내려가니 더 이상 은행만 보고 있을 수 없더라고요. 위험한 곳으로만 여겼던 증권사에도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시작했지요. 그러면서 서서히 은행에서 증권사로 투자 상품을 갈아탔어요. 이것은 제가 금융공부 처음 할 때 금융일지를 썼던 거예요. 은행에서 증권사로 옮긴 후에는 더 이상 은행에서 종잣돈을 모아야 할 메리트를 느끼지 못했어요. 가끔씩 은행에서 파격적인 금융상품이 나올 때만 가끔씩 이용을 했지요. 은행에서 적금을 매달 불입하고 만기되면 예금으로 묶어서 살을 붙이던 작업을 그대로 증권사의 펀드나 ELS로 갈아타서 똑같이 했어요. 펀드로 매달 30만원, 50만원, 25만원 불입을 하고 환매를 하고 나서 목돈이 생기면 ELS 상품에 가입을 해서 몸집을 키웠답니다. ELS는 주가 연계 상품과 종목 연계 상품이 대표적인데요. 종목 연계 상품이 주가 연계 상품보다는 좀 더 위험한 만큼 이율이 더 높아요. 선택은 투자자의 몫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주가 연계 상품을 좀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안정성에 좀 더 포인트를 두는 것이지요.
은행의 적금과 예금 대신 이제는 펀드와 ELS 같은 금융상품으로 종잣돈을 모아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또 ETF란 게 있어요. 이것은 펀드와 주식을 합해 놓은 건데요. 주식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께, 처음 주식을 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분들께 ETF 투자를 많이 권하는 편인데요. 예를 들어 내가 자동차주에 투자를 해보고 싶은데 현대차 주식을 살지 기아차 주식을 살지 잘 모르겠다면 그 산업군을 담고 있는 ETF를 사면 투자에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나중에 주식 관련 이야기 할 때 좀 더 언급을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ETF에도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보셨으면 합니다. 초창기 영상에서도 은행에 대해서 언급을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은행은 뭐하러 가는 곳이다? 나중에 투자 혹은 사업 파트너로 활용하는 의미로 돈을 빌리러 가는 곳이죠. 적금이나 예금을 위해서 통장 만들러 가기에는 1% 이율이 너무 낮아요. 이자 소득세도 떼잖아요. 나중에는 제로 금리도 불가능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 오기 전에 우리 모두 금융 공부 열심히 합시다.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